안녕하세요, 아놀드. 영화 폰부스 본 적 있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건 어때요? 제가 아놀드를 총으로 위협한다고 생각해봐요. 전화를 끊으면 쏠 거예요. 이렇게요. 진정해요, 아놀드. 그냥 쉬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어차피 하는 것도 없잖아요. 영화 보고 출근하고 정말 출근하는 거예요? 아, 일은 하죠. 저를 위해서요. 아놀드는 제 거예요. 운전 좀 잘해봐요. 자동차 사고의 4분의 1은 휴대폰으로 인하여 정확하게는 세계적으로 160만 건의 사고가 해마다 발생합니다. 음주운전보다 6배는 높은 수치죠. 차라리 술 마시고 하는 게 말 듣고 있어요, 아놀드? 쉬지 말고 계속 전화해야 돼요. 끊으면 안 돼요. 휴대폰이 뜨거워지는 건 느껴져요. 리튬 배터리를 과하게 사용해서 그래요. 리튬은 환경과 역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알칼리 금속이랍니다. 싸구려 위조품을 파는 암시장에서 충전기를 샀을 게 뻔하네요. 그것 때문에 배터리에 손상이 가고 결국 폭발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새로운 휴대폰을 줄게요. 과학이니까요, 과학. 피곤해 보이네요. 안 됐지만 자면 안 돼요. 이틀 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약간 떨리고 조정력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3일째에는 몸이 지방 연소 상태로 들어가면서 영양소 필요량이 크게 증가할 거예요. 4일, 5일째에는 시각성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아놀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거고 솔직히 지금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수가 80% 감소할 거예요. 일주일 후면 좀비처럼 보일 거예요. 힘도 없고 비틀거리면서 아주 간단한 일도 해낼 수 없죠.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종양,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전자파로 인해 종양이 생길까요? 실망시켜서 미안하지만 휴대폰 전화파가 종양을 유발한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는 아직 없어요. 휴대폰 전자파는 비전이성이라 뇌세포에 있는 DNA를 손상하지 못해요. 아놀드가 가지고 있는 약한 DNA라도요. 만약 휴대폰의 힘이 더 강했다면, 자, 1000배 정도요. 그런 휴대폰이라면 아놀드, 호주는 어때요? 움직이지 말아요. 내륙 타이판이에요. 아, 바보.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요. 타이판의 독은 코브라의 독보다 180배 강해요. 핀헤드 크기만큼의 독으로 쥐 100마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한 번 물 때 나오는 44mg의 독은 아놀드 1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타이판은 다른 뱀들과는 달리 적을 한 번 물고 사라지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해 적을 해치웁니다. 13mm에 달하는 송곳니로 아놀드의 피가 응고되지 않게끔 혈액독을 주입했어요. 이게 곧 내추럴로 이어지겠죠? 아놀드의 몸은 곧 통제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팔, 다리가 말듣지 않고 호흡곤란하고 경련이 이어질 거죠. 아,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피가 아니고 오줌이에요. 근육세포가 녹아내려 신장을 통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붉어진 거죠. 30분 이내에 해독제를 먹지 못한다면 아놀드는 별 볼일 없는 삶의 마지막 8시간 동안 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자, 시뮬레이션 1부 완료예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잘했어요. 2.5g의 수은을 들이마셨군요. 방금 들이마신 수은의 양은 체온계 2개에 들어있는 증발한 수은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은 양이에요. 아니면 체온계로 가득 채운 작은 방에서 체온계를 잘게 부수면 같은 양의 수은을 들이마시는데 약 1시간 혹은 25만 개 정도 되는 체온계가 필요할 거예요. 그 다음 죽겠죠. 지금 마신 것도 수은이에요. 보통 수은을 한 잔 마신다고 하여도 복통과 설사 정도밖에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수은이 잘게 부서져 있다면 고통스럽게 죽겠죠. 수은을 삼키면 작은 방울들이 위험한 유용성염을 만들어내요. 체온이 40도로 올라가고 몸도 떨리고 가슴과 배가 고통에 뒤틀릴 거예요. 침도 과다하게 흘리게 될 거고 구토와 설사도 동반하게 되죠. 위를 당장 싹 비워내지 않으면 아놀드는 10일에서 30일 동안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아놀드, 모두에게 인사해요. 작별 인사도 하고. 왜냐면 아놀드의 심장을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출 거거든요. 진정해요. 다 공부를 위한 거라고요. 심장은 시속 40km의 속도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뿜어내 공급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각각 0.4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갈갈이 조각날 겁니다. 물론 입안은 아니지만요. 우린 아놀드가 필요해요. 모두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농담이에요.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지만 어디서 많이 본 곳 같습니다. 세상에나 제이슨 부이스입니다. 제이슨은 210cm의 키가 넘는 잔혹한 걸 좋아하는 미치광이입니다. 도망치려고 한다거나 숨는 건 소용없습니다. 피해자의 등 뒤에 소리 없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수단입니다. 덫을 놓으세요. 벼락을 맞은 제이슨은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전기톱 앞에는 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수류탄을 가진 원숭이 꼴이군요. 도무지 믿고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트위스트입니다. 제이슨은 아놀드가 자신의 손에 죽는 모습을 꼭 보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제이슨은 항상 부활하니 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죽일 수 없다면 제이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리를 콘크리트 속에 굳히면 아놀드를 따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굳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제이슨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움직일 때마다 데미지를 주는 겁니다. 이제 끝까지 함께 갑니다. 무릎을 겨냥해요, 아놀드. 데미지가 더 크고 낫는데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무슨 일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아놀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놀드는 은하계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요. 27일 날 돌아왔더니 지구에 남자가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겁니다. 모든 게 이상해졌습니다. 전화기와 전자레인지가 작동되지 않고 우버 대신 자전거와 마차가 돌아다니고 전기불 대신 촛불이 사용되고 있었어요. 예전에 다수의 남자들이 일하던 분야의 작업들이 정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놀드, 왜 도망가는 거예요? 아놀드의 몸은 하루에 7천만 개의 정자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상 하루에 최대 8명의 여성을 임신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놀드 곁에 가기조차 싫어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아놀드의 정자를 난자에 인위적으로 심는 방법이 채택되어 임신한 여자의 수는 1,5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죠. 자, 이제 아놀드는 모든 카다시안 자매들의 인기를 합친 것보다 인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 사항이 됐어요. 아놀드 비위를 맞추고 상태를 신경 써주겠죠, 이분들은. 하지만 아놀드는 이제 수감자가 되어 나라를 떠날 수 없게 되었고 의무를 회피할 수 없게 됐어요. 아놀드의 정자는 이 세상의 어떤 귀금속보다 가치가 높으며 이것 때문에 World War III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언제 끝나냐고요? 아니요. 14년 후면 남자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 정자를 배출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빠. 목욕하네요. 욕실이 아닌 바다에서 파도가 아놀드를 집어삼켰다고 생각해봐요. 흑해는 사실 커다란 욕조와 같답니다. 14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크기죠. 그만한 욕조를 채우려면 2억 4,300만 년이 걸립니다. 파도는 텍토닉판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의해 생깁니다. 해저가 수미터 상승하면 위험한 쓰나미 파도가 발생하는 거죠. 자, 이제 포르투갈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파도가 이곳에서 형성되곤 하죠. 시타와 비슷한 속도이기도 합니다만 파도는 벌써 시속 100km 속도에 도달했어요. 어떤 하와이안 서퍼는 이곳에서 24m 높이의 파도를 탔다고 합니다. 이것 덕분에 기네스북에 들어갔죠. 아놀드, 킬러 파도라고 들어봤어요? 킬러 파도는 약 24에서 30m 높이의 파도인데 선박에서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고 눈에 띄지 않게 나타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선원들을 구해줄 수 있는 시간이 매우 한정적이죠. 킬러 파도는 단 한 번만에 배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코너 맥그레러라도 이런 KO를 부러워할 겁니다. 기록에 있는 가장 큰 파도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이아 베이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파도는 높이 30m에 달했고 가까이 있는 산들을 덮쳤죠. 그로 인해 해발 518m 내의 모든 초목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그마치 자유의 여신상 5개 반의 높이인 거죠. 해안가에서는 자연이 쓰나미의 징후를 경고해줍니다. 동물들은 재앙을 감지하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곤 합니다. 새들은 무리를 지어 날아갑니다. 육지에 계신 분들은 차나 자전거를 타거나 도망을 가거나 하다못해 킹콩에게 데려다달라고 부탁하세요. 해발 37m 이상의 높이로 도망을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아놀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층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빌딩의 높이는 102층, 즉 281m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분당 214m를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죠. 물속에서 소리치지 말아요. 질식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해요. 아놀드! 숨어요. 아래층에 사는 이웃들이 익사하겠어요. 참, 이제 됐어요. 이만 가볼게요. 알아서 잘해봐요, 아놀드. 그런데 차는 어디서 났죠? 아놀드! 새를 칠 뻔했어요. 이제 이 손님을 위해 택시를 불러야 할 거예요. 다행히도 독수리가 아닌 참새였네요. 그런데 방금 미국의 모든 택시를 이곳으로 부른 것 같아요. 미국에는 약 23만 명이 택시 기사로 등록되어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버 운전사래요. 이 모든 차량이 일렬로 늘어선다면 800km의 교통체증을 일으킬 거예요. 뉴욕의 3분의 1이 마비되는 거죠. 평소에 2배로 증가하는 배기가스 때문에 거리에서 숨쉬기도 어려워지고 기침을 시작하고 메스꺼움을 느끼며 심지어 뇌졸중을 겪을 수도 있어요. 앰뷸런스를 부르자고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매일 구급차를 부르는 환자의 수는 3,000명이나 된다고요.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가볼 순 있지만 차를 운전하는 6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지하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약 1,100만 명의 사악하고 짜증내는 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당신이 바로 모든 교통체증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경찰은 대부분의 범죄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이미 도시의 상점 절반을 강탈했네요. 빨리 그 나라에서 완전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욕을 떠나는 거의 모든 비행기에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어요. 사람들은 공항에 갈 수 없고 비행기는 반쯤 비어 있으며 이 회사는 항공편당 10,000불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대요. 비행기에 혼자 타 있어서 놀랐나요? 이 보잉 767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공사에 속해요. 2003년 회사 설립 직후 항공기 한 대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했어요. 승객들은 많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모두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얼마 후 비행기 중 하나가 착륙 30분 전에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탐색한 지 이틀 만에 찾았었죠. 산에 추락한 상태로 탑승자 104명 중 살아남은 건 미생물 뿐이었어요. 비행의 첫 번째 규칙, 벨트를 매주세요. 공기 밀도는 끊임없이 변화해요. 상상해볼까요? 여름에 비행기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함께 들판 위를 날고 있어요. 갑자기 필드가 끝나고 차가운 호수 위를 날기 시작하죠. 따뜻한 바람이 사라지자마자 비행기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난기류가 비행기를 흔들고 3m나 떨어질 거예요. 이 모든 게 시속 800km의 속도로 일어날 거고요. 2g의 하중이 가해지는 동안 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끝이에요. 좌석이나 비행기와 충돌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뒤틀리고 두개골이 부러지고 엔진에서 날아가는 희석가스는 육지의 어떤 것보다 번개를 강하게 끌어당겨요. 가장 흥미로운 건 대형 비행기가 종종 스스로 번개를 만든다는 거죠. 꼬리에서 수십만 암페어의 전기 방전이 구름으로, 코에서 땅으로 확장됩니다. 번개는 앞유리를 깨트리고 모든 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거예요. 버텨요, 아놀드. 이 착륙은 이모의 엉덩이에 깔리는 것보다 훨씬 안 좋을 거예요. 이럴 수가. 결국 이모는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안타까워요. 이쪽은 제가 아끼는 물고기 토비고요. 오늘 둘의 정신을 바꿀 거예요. 준비됐나요? 토비, 시작할게요. 결과를 볼까요? 아놀드, 제 말이 들리면 끔뻑끔뻑을 3번 해주세요. 아가미를 흔들고. 좋아요. 한 바퀴 돌아봐요. 덤블링도요. 그래요.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토비, 안 돼요. 안 돼. 어항을 돌려놔요. 이런. 아놀드, 숨을 참아요. 위액을 마시면 사망할 거예요. 식도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위에서 모든 산을 펌프질할 수 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기절했나요? 진짜 피레나 같네요. 때로 있을 때는 10분 만에 소 한 마리를 쉽게 소화할 수 있지만 피라냐가 혼자 있다면 약간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기절해요. 물고기는 많은 양의 신선한 물이 필요해요. 저희가 배를 4리터나 채워둘게요. 자, 간식 드세요. 토비가 좋아하는 간식이죠. 하지만 이빨을 조심하세요. 피라냐에게 물린 것은 공룡을 포함해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생물보다 강합니다. 배에 구멍이 나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계획이 있어요. 토비, 입을 열어서 아놀드를 내보내려 해보세요. 아놀드는 입으로 헤엄치는 거예요. 좋아요, 힘을 합해봐요. 아놀드, 입구랑 출구를 헷갈리면 어떡해요? 구글 맵은 끄고 이제 기어가세요. 토비, 그럼 힘을 줘서 내보내봐요. 아마 깨끗하게는 못 나올 거예요. 5m짜리 관장백을 어디다 뒀었죠? 오, 여기 있네요. 좋아요. 이제 4m 정도만 수영해가면 돼요. 세상에, 대체 뭘 먹고 다닌 거예요? 다마고치는 90년대 이후로 처음 보네요. 물이 거의 끝났어요. 빛을 향해서 기어가세요. 그래서 어디로 배달을 가는 건가요? 마리아나 해구요? 분명 어떤 어린이의 장난일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역시 말을 듣지 않네요. 그래요, 안으로 오세요. 이 투명한 파이프는 마리아나 해구의 바닥까지 닿아요. 36,070피트나 내려가야 하지만요. 엄청 깊은 것 같지만 지구 전체를 두고 말해보면 마리아나 해구는 도로의 구덩이도 아닌 거예요. 밀폐된 고속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1분입니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제 계단으로 가야 할 거예요. 파이프는 공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맨 아래의 압력은 평소보다 2배만 높지만 물로 채워지면 압력이 1072배나 올라가요. 추위, 압력, 산소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이종 생물체는 살기 위해 지구상의 다른 생물을 파괴하는 우라늄, 수은, 납과 위험한 물질에 대한 내성을 개발해야 했어요. 이런 단세포 유기체를 보면 달이나 목성 또는 유럽에서 어떻게 지낼지 상상이 가네요.
아놀드, 진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알고 싶나요? 외로움이에요. 살아있는 게 없거든요. 아마 길을 잃은 새우 말고는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 바닥에 온 사람보다 달에 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놀드, 봐요.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돈은 뭘로 낼 건가요? 조개로요? 다시 올라가려면 적어도 24시간은 걸려요. 아니면 잠금 장치를 열어도 되고요. 바로 눈앞에 최신 모델의 델로리안이 있어요. 제가 업그레이드 시킨 이 테슬라로 이제 다른 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으로도 여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86년도로요. 성공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 도착했네요. 재난이 발생하기 몇 분 전으로요. 아놀드, 카메라 준비해요. 폭발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최소 2천만 뷰는 보장될 거예요. 벌써 배터리가 다 된 건가요? 충전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거긴 유럽 코드잖아요. 어댑터가 필요해요. 저런, 또 사고를 쳤네요. 설마 당신이 범인이었나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빨리요. 위에 보조 배터리가 있어요. 차에 꽂으세요. 이런, 충전하는데 60초는 걸릴 텐데. 보호복을 꺼내요. 그냥 보기에는 방사선 구역에 있다는 걸 모르겠지만 사실 여기에 방사선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은 아닌데. 가방을 누구랑 바꾼 거 아니에요? 500 렌트겐 이상의 방사선이면 머리카락과 손톱이 바로 빠지고 피부가 붉어지며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이 악화됩니다. 하지만 운이 좋았어요. 곧 코마 상태가 돼서 고통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셋, 둘, 오, 이미 가버렸네요. 여기 방사선이 시간당 2만 렌트겐이기 때문이에요. 저의 기술도 이런 건 처리할 수 없나 보네요. 다시 현재로 돌아갈 배터리가 찼어요. 가세요. 상상도 못한 여행이었네요. 종양 전문의를 방문하는 게 먼저예요. 아놀드, 지금 모습이 어떤지 알고는 있나요? 대체 보호복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뭔가 좋은 일을 하기로 했나요? 도너츠를 위한 거였다니. 그럼 그렇죠. 뭐 걱정 마세요. 오늘 정말 좋은 일을 할 기회를 가질 거예요. 지구 전체가 설사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피를 현존하는 유일한 백신으로 만들었죠. 세계에는 70억 인구가 있고 모두 당신을 쫓고 있어요. 195개국이 모든 매체에 당신의 사진을 게시했거든요. 모든 경찰 데이터베이스와 세계의 경찰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특수요원들이 곧 올 거예요. 영국 정보부 MI6 100년 동안 24시간 쉬지 않고 존재했죠. ISI 파키스탄의 정보기관 10,000명의 요원으로 세상에서 가장 클 거예요. CIA 조심해요 아놀드. 이들은 고문도 하니까요. 캐나다 정보국 검색 예산이 5억 700만 달러 이상이래요. 이들로부터 숨을 수 있나요? 모든 스마트폰에 소셜미디어에 나오네요. 그레타 툰베리보다 유명해졌다고요. 아마 당신을 부러워할 거예요. 인류를 정말로 살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냥 피를 포기하세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엘리트 특수부대가 이미 출발했어요. 미 해군 특수부대, 프랑스 국립 헌병대, 중국의 스노우 레오파드까지. 물론 어떤 학생이라도 당신을 잡을 수 있고요. 이쪽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뉴욕에만 약 2만 개의 감시 카메라가 있고 사진이 찍히면 얼굴의 주요 특징의 거리를 비교합니다. 눈, 코, 입.
다타는 사람의 숫자 코드로 변환되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다크넷에선 카페, 병원, 쇼핑센터의 비디오 카메라나 FBI 본부 근처에서도 누구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입할 수 있대요. 당신이 5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잡아요. 적외선 LED가 있는 안경이 얼굴을 가리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얼굴이 빛나는 사각지대가 될 거랍니다. 기다려요. 배터리를 써야 하니까요. 이것도 부족해요. 변장을 하세요. 이제 도너츠를 많이 먹은 게 후회되죠? 몸에 가스가 가득 차 있잖아요. 전부 내보내세요.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수색견은 부티르산 냄새로 당신을 찾을 거예요. 바로 땀 냄새의 성분이죠. 소용없어요. 땀 1g으로 10층 건물 위에서도 충분히 맡으니까요. 콘크리트 15피트 깊이에서도요. 미국에만 거의 700만 대의 드론이 있어요. 손 그만 흔들고 이 특별한 무기를 써봐요. 이 총은 넓은 전자기 방출을 발사해서 조준할 필요가 없죠. 약간의 흐름으로 드론을 덮는다면 기지와의 접촉이 끊어지고 통제력을 잃을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관중으로 스며들어요. 어쩔 수 없네요. 미안하지만 휴가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네요.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이 추락했어요. 사이버트럭 이후 또 한 번의 실패네요. 정말로 화성을 정복하고 싶어 했는데 사람들을 탈수시키고 캡슐에 포장을 했어요. 보세요. 라면처럼 작동을 하죠. 물만 추가하면요. 우주선엔 675억 개의 캡슐이 있었는데 이제 지구의 10배로 사람이 늘어날 거예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단정할 순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없어요. 걷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지구상의 각 사람은 매일 약 0.75kg의 쓰레기를 생산하니까 매년 200조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겨요. 약 99개의 그랜드 캐년을 채울 수 있는 양이죠. 발전소가 어디에나 지어질 거예요. 750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약 1250억 킬로와트를 소비하니까요. 8조 개의 아이폰을 충전할 수 있는 양이에요. 또한 엄청난 양의 CO2를 대기로 방출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기후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칠지 상상이 되나요? 여유 공간이 부족한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를 만나보세요. 남자뿐이네요. 아이를 낳는 건 법으로 금지되고 사형까지 처해진대요. 새로운 아놀드가 딱히 필요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요. 원래 여자와의 운은 없었던 거 인정하죠? 그나저나 배고픈가요? 뭐라도 줄게요. 이제 모든 음식은 합성되고 재활용됩니다. 재활용 화장지 패티를 맛보았네요. 제가 직접 요리했어요. 싫어도 소용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밤을 보내야 해요. CO2의 증가로 모든 빙하가 녹아서 육지의 35%가 사라졌어요. 식량을 만들 필요한 땅을 계산했을 때 1%보다 적은 양을 집으로만 쓸 수 있겠네요. 이제 부자들만 다리를 펴고 잘 수 있을 거예요. 우와, 아놀드, 키가 작아서 편하게 잘 수 있네요. 앉아서 슬로우 플릭스 영화나 시청해봐요. 저런, 들어가려면 번호를 받고 기다려야 하네요. 1250번째래요. 인구 폭발로 인해서 인터넷 속도는 99.5%나 떨어졌어요. 발을 조심하세요. 20층짜리 묘지는 백만장자들만 위한 곳이에요. 나머지는 남아있는 어느 땅에나 묻히게 되죠. 가방을 싸세요. 일론 머스크가 바다 잔해로 방주를 만들고 당신을 수중 라스베가스로 옮겨준대요. 도시는 이제 에베레스트와 같이 수중 9,000m에서 건설되지만 위가 아닌 아래로 해요. 드디어 쉴 수 있겠어요. 적어도 환각 속에서요.